네, 오늘은 2022년 10월 25일이고요. 국내 증시 4분기 지수 흐름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 주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죠. 223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09% 오른 689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밤에 미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밤에 그 S&P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PMI 49.9포인트로 발표가 됐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기 확장과 축소 여부를 가르는 그 기준이 50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50포인트를 하회함으로써 이게 증시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연준의 피부 기대감이 또 한층 또 강화되는 것 같느냐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80년대생의 그 영국 그 전통적인 이제 백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물이 아닌 인도 이민자 계열의 순핵이라는 인물이 이제 내정됐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영국 리스크가 감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 영국 총리가 하도 이제 헛발질을 하다 보니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모습으로서 증시에 계속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영국 리스크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리스크가 좀 커졌죠. 시진핑이 드디어 3연임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제는 항생지수가 이제 6.36% 폭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 글을 쓸 때 당시는 보니까 좀 보합세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그 자유 진영에서는 당연히 독재 시장이 안 좋죠. 독재 시장이 좋을 리가 없고 자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관련해서는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제 세 개의 파벌이 있죠. 시진핑의 그 태자당, 그 다음에 공청당, 그다음에 상하이방 이렇게 세 개의 파벌이 있는데 시진핑 이번에 그 상기가 출범되면서 상무위원 7인을 전부 이제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도 아니고 아예 그냥 시진핑 측근 인사들로 다 채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완전히 이제 1인 독재로 구축해 나가는 모습인데 중국 리스크는 이제 덕분에 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국방장관끼리 이제 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건 조금 미확실한 정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1346억 원을 매도함으로써 정강후약으로 국내 증시는 장막판에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좋았고요. LG엔솔 같은 2차전 지주 여전히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았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 개인이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926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나뉘어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HLB, 셀트리온 제약, 첨보 상승,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하락. 네, 이렇게 코스피랑은 좀 다르게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이제 중국 증시의 변동성,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 축소,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하지는 못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 전까지는 11월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약간의 랠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IRA는 어떻게 되냐 그런 이슈들도 있죠. 그래서 그동안 좋았던 친환경 주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IRA 그 법이 합의를 이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세적인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IRA로 이제 수혜주로 각광받던 친환경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죠. 아마 이제 공화당에서는 화석 연료를 이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발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래는 친환경에 있다. 지구적으로 보나 제 포트폴리오로나 보나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CS 윈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좀 면치 못했죠. 네, 관련해서 이제 미 중앙선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심화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CS 윈드 좋은 기업이니까 쭉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피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일시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근본적인 거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연말까지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변함이 없지 않나. 특히 이제 11월 달에는 75bp 거의 유력하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75bp에서 이제 50bp로 좀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75bp 올리나 50bp 올리나 이게 피봇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금리는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미 중앙선거 전까지는 뭐 약간의 랠리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뭐 당장의 추세를 전환시킬 만큼의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실적 같은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미 근원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유명한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 채널에서 그 한 패널 전문가 분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날 미 근원 PCE 물가지수는 발표가 되고요.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5.2% 내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4.6, 8월에는 4.9인데, 이제 근원 9월 달에는 5.2라고 이제 내외로 전망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5.2가 어느 수준이냐, 그 올 초에 굉장히 증시가 나쁘기 시작할 때, 그때 약간 물가입니다. 그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도 메탈도 드려야 되겠죠. 기도를 또 해야 되는데, 5.2 이것도 말장난인데 5.2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기를. 근데 반면에 또 5점, 글쎄요, 이게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증시를 또 바닥으로 떨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계속 중요한 실적 발표 일정이 있죠. 어제는 이제 LG엔솔, 포스코케미칼, 기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줄줄이 이제 뭐 MS 알파벳 비자, 메타, 보잉, GM, 삼성 SDI, LG 이노텍, 금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LG 화학,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LG전자 같은 이제 줄줄이 이제 큰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 이제 주가는 흐르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 기업의 본질이 뭐 훼손되냐, 그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냐, 아니면 업황이 훼손되냐, 아니면 뭐 지금 실적이 좀 나쁘긴 한데 뭐 그래도 업황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시장의 평가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실적이 나쁠 것 같다고 해서 막 주가가 막 빠지지 않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실적은 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참고 사항일 뿐, 이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낙폭 가대 종목들 중에서 재무제표 우수한 기업들 계속 이제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또 보여주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흐름대로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는 그동안 계속 막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주가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낙폭 과대가 심했던 반도체 주에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음, 지금 크게 살 게 없다. 국내 주식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 이거는 이제 뭐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 운영하시는 뭐 매니저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많이 빠졌던 반도체라도 사놓자. 약간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10월 14일 날 일단 한번 전망을 한번 했었죠. 이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때가 55,300원, 58,400원 요 구간 안에 이제 안착을 했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10월 14일 이후에 코스피가 3% 정도 내지 2%에서 3% 정도 이제 상승할 여지가 살짝 보인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코스피랑 이제 주가 흐름이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단은 이제 58,000원까지는 뭐 열려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오늘 58,000원을 찍었죠. 58,300원인가? 네. 58,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55,300원, 58,400원 요 구간을 계속 이제 행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121선
요 라인의 저항에 좀 부딪히기 때문에 요거를 당장에 뭐 삼성전자가 뚫고 나갈 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1선 요 라인에서 그게 한 58,000원, 58,500원 요 구간인 것 같은데, 요 구간이 오면 조금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아니면 삼성전자 개처 몰려 있는 분들은 많죠. 그러면 갖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구간 횡보 후에 그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주식 중에서 살 게 안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로 그동안 계속 이제 낙폭 과제가 심했던 반도체 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기점이 아마 미국 중과선거, 그 다음에 분기점이 11월 FOMC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재무제표 탄탄한 기업들, 뭐 부채 비율이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좀 죽죽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합권이나 수익권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든지, 이거는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흐름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매수세에도 약보합했다.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개인들이 좀 지쳐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좀 지쳐서 팔았거나, 그냥 계속 이제 현금 확보를 하니까 나는 손절 치고 나갈란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위안화 급락에 연고점 경신 후에 1430원대로 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오전, 미국 따라서 증시가 올랐지만은 시진핑 독재 불안 여전하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황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